여러분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또 수많은 그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시면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생각을 쉽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생각을 쉽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식물이 오랜 가뭄 속에 시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는 비가 오면 되는 겁니다. 비료와 햇볕은 그 다음이고, 이 추운 겨울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싹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의 무지랭이 할머니가 비닐하우스를 2겹을 치면 싹은 납니다. 그럼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동네 강아지가 밤새 와서 비닐을 찢어 놓는다면 말뚝을 받고 그물을 쳐서 개가 들어오지 않는 데까지,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은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는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디든 아프면 뭘 해도 안다면 역발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랜 가뭄 속에,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는 이 생각을 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젠 좋은 것을 찾기 전에 바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무엇이 소리 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의 건강을 되찾는 것을 막고 있는지, 더 이상 건강해지는 것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찾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든 아프면 하나는 피가 나빠지는 거고, 하나는 어딘가가 피가 가는 길이 막혀서 피가 덜 가는 것이고, 하나는 24시간 중에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날씨고 하나는 시멘트,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수맥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때 우리 건강을 되찾는데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어디든 아프면 첫 번째가 피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바로 양수라는 소금물에서 성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피가 바로 소금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급을 요해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때 첫 번째로 꽂는 것이 식염수입니다. 바로 링거입니다. 이렇듯 소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이 인체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어떤 건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는 지금 소금이 오염됐다, 중금속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소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소금에 대한 말을 보면은 짜게 먹으면 나쁘다는데 싱겁게 먹으면 좋다는데, 그 말은 맞을까?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하고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병세가 깊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게 먹는 것이 나쁘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바로 태어날 때부터 발이 뜨겁고 추위에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금 염자를 보면 몸을 짜게 하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충성스럽게 하는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에 대한 상식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 암이 없는 심장의 피가, 그 성질이 바로 우리가 늘 피할 수 없이 전 세계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일반적인 소금과 비슷하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소금이 심장의 피의 조건과 피의 성질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을 젊었을 때나 기초 체력이 있을 때는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나타나지도 않지만 기초 체력이나 기초 대사가 무너지면, 즉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조금만 짜게 먹어도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소금이 심장의 피의 조건을 갖춘 소금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옹골요법에서 알아본 심장의 피의 기준은 바로 따뜻하고 짜고 항산화 수치가 좋고 그리고 혈기 기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소금은 이와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우리 건강에 소리 없이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소금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금을 어떻게 중화시키느냐, 어떻게 해결하는 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심장의 피의 조건을 갖춘 소금을 우리는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숨을 쉬고 먹는 거로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나이만큼 아픈데 현재 살아있는 데까지 우리는 먹고 마신 음식 중에 우리 몸속에서 굳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굳어가는 기름이냐 그러면 돼지고기, 쇠고기 기름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굳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 몸속에서 굳어가는 것은 바로 야채에서, 멸치에서, 고등어에서, 생선에서 나오는 칼슘과 요산, 단백질들이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끝내 그것이 염증도 일으키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담석, 그리고 간의 결석, 요로 결석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뼈 속에서 그물처럼 생긴 우리 뼈 속에서 굳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굳어가는 그 뼈 속에 굳어가는 기름을 녹일 때 우리 건강을 되찾는데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뼈 속에 기름이 굳어가는 것을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차가워져 간다는 개념이 몰랐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목욕탕이나 어디를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엉덩이 밑이 검어지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이 들면 검어지나 보다 했을 뿐입니다. 이제 뼛속에 기름을 녹여서 바로 우리 몸에 순환을 막고 있는 것을 순환시켜 줄 때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소리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는 날씨입니다. 날씨는 옷을 벗고 입고를 조절하지만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시멘트가 갈라지는 수맥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수맥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활 속에서 찾아보도록 해보면, 밥은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잠은 가려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잠자리가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잠자리가 바뀌면 바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하고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병세가 깊은 사람들 중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약한 사람들 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머리만 대면 코를 골고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발이 뜨겁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병세가 깊어지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바로 수맥을 볼 때 그 대표적인 것이 산소입니다. 그렇게 잘 쓴 산소도 발이든 허리든 손끝이든 머리든 어딘가는 수맥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수맥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가 수맥이 없는, 전혀 없는 곳에서 잠자는 곳에 자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바로 잠자리, 그리고 가정주부가 TV 보는 소파 자리,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는 의자 자리, 이 자리를 세 군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확률이 없습니다. 이렇듯 수맥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맥 전문가들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스팔트와 시멘트가 갈라진다는 정도로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잠자리, 소파 자리, 그 다음에 사무실 의자 자리를 수맥을 중화시켜주고 에너지를 분출시켜줘서 24시간 중에 우리에게 소리 없이 인체에 영향을 막아주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맥을 막아주는 방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죽은 사람한테는 무엇이든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옹골요법에서는 태어날 때 추위에 약하고 발이 뜨겁냐 안 뜨겁냐로 기초체력이 약하느냐 기초체력이 좋으냐를 우선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기초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현재 기초대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에 좋은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90을 되신 어르신들이 기초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소금으로부터, 그리고 잠자리로부터 자기 체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뼛속에 기름을 녹이는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물론 동시에 했을 때는 좋다고 봅니다. 또 기초기 체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소금과 뼛속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어리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세 가지, 소금과 뼛속을 뚫어주고 그리고 수맥으로부터 영향을 막아준다면 그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초 체력이 태어날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재 기초 체력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기초 대사가 원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되찾는데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되찾는데
가장 건강을 되찾기 좋은 방법을 선택해 줘야 할 것입니다.